페이지 소음진동으로 들어갈게요. 소음진동의 1번을 보시면 이론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소음진동 끝마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1번에 보시면 마스킹 효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마스킹 효과에 관련된 문제로 1번 두 개의 크고 작은 소리를 동시에 들을 경우에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 마스킹된다. 음패 효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두 가지 음의 주파수가 비슷할수록 마스킹 효과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두 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다라고 하면 맥동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스킹 효과가 감소된다고 했죠. 그래서 2번, 3번 보시면 주파수가 비슷하면 마스킹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에는 맥동이 생겨서 마스킹 효과가 감소된다. 2번, 3번 설명도 맞는 말이고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하지 못한다 라고 하셔야지 맞죠.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마스킹 소음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마스킹되는 주파수 범위가 점점점 늘어난다. 맞는 설명이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음에 관련된 법칙들 있잖아요. 그 법칙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단답형으로 나온 문제이긴 한데요. 청각기관의 경우에 음의 감각상의 세기는 물리적인 세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2배 크게 우리가 출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게 2배 크게 들리진 않는다. 그쵸? 그래서 감각상의 세기는 물리적인 세기에 비례하지 않고 음의 세기 대수에 비례하는 현상은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웨버 페우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도플러 법칙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발음원이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소음을 하는 그 소음의 원천이 되는 소음원이 이동을 할 때 진행 방향 쪽으로는 약간 높은 음으로 들리고 반대 방향 쪽으로는 낮은 음으로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옴 법칙은 뭐예요? 옴의 법칙. 인간의 귀는 복잡한 파형의 소리도 하나씩 분해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옴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호이겐스의 법칙은 요거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하나의 돌덩이를 던지면은 이렇게 파형이 생기는데 이런 하나의 파면에서 또 다른 하나하나의 파원들이 다 하나하나의 파원이 돼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호이겐스의 법칙 하나의 파면에 모든 점들이 각각이 파원이 돼서 다시 또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호이겐스의 법칙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있는 파서바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총 파워와 주파수 영역의 총 파워는 같다. 시간 영역에서의 총 파워와 주파수의 총 파워는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참고하시고 시간 영역에서 총 파워와 주파수 영역에서의 총 파워는 같다라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니까 나머지 법칙들도 단답형으로 이것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칙들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하루에 매 시간당 등가 소음도를 측정을 하고 24개 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야간의 매 시간 측정치에 10dB의 벌칙 레벨을 합산해서 파워 평균한 레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루에 라고 했고 야간에 라고 나왔으니까 대충 찍어도 주야 평균 소음 레벨 LDM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 문제를 읽어보시고 주야 평균 소음 레벨에 대한 그 정의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1번에 있는 회화방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상 소음에 대한 회화의 방해도를 나타내는 레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정상 소음도에 대한 회화의 방해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회화 방해 레벨이라고 해서 SIL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로교통 소음 지수 같은 TNI라고 하는 거는 도로교통의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고 4번에 있는 소음 공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교통소음 같은 경우에는 정상소음이 아니라 변동소음이잖아요. 그쵸? 변동소음의 변동폭을 보정해서 변동소음의 변동폭을 보정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레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측정값. 그 다음에 감각소음 레벨 같은 경우에는 PNL이라고 해서 PNL이라고 들어가면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항공기 소음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PNL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평가값의 일종으로 PNL을 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각각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와 그 다음에 법칙의 정의, 법칙의 이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라고 2번, 3번 내는 거니까 한번 좀 양도 많고 소음진동에 사용하는 지수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이제 영어 약자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리를 잘 하시고 암기를 잘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4번에 가시면은 주철 중에서 음파의 이동 속도는 1200m/s래요. 이것만 보면 아 속도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기차가 20사이클/s의 소리를 내며 라고 했으니까 주파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맞죠? 주파수는 1초 동안 사이클의 수로 나타내며 20사이클/s로 소리로 내면서 달리고 있을 때 철로에 한 귀를 대고 듣는다고 가정을 하자. 기차 소리에 파장을낸가 라고 했거든요. 그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앞에서 1200m/s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속도는 시간당 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소음 진동에서는 이 거리에 관여하는 값이 파장이라고 하는 람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파장이라는 것은 속도 곱하기 주기가 되는데 주기가 지금 제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주기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주파수가 나왔거든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 반비례 관계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파장이라는 것은 속도 얼마냐면 1200m/s 주기 대신에 주파수가 나왔으니까 주파수로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기라는 것은 주파수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주기 대신에 F분의 1로 나타내면 주파수가 밑으로 가야 되니까 20사이클/s 이렇게 해서 세클 지워주시고 나눠주시면 60m가 나오네요. 파장?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와 주파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속도 주기 이 관계들을 한번 보시는데 저는 굳이 이거를 공식을 물론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을 물론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위원산만 제대로 하시면 1200이랑 수치는 2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단위원산만 아래 위로 살짝살짝 하시면 파장이라는 길이라는 금방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소음진동 문제라고 해서 파장, 주파수, 주기 이런 과정들을 꼭 그것만 갖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번에 보시면 소밀파인 음파와 관련해서 반사가 없는 평면파의 경우에 음압은 보통 P로 나타내죠. 음압이 4배가 되고 매질의 밀도 로우가 2배가 되면 매질의 속도는 몇 배가 되는가? 여기서는 그건 아셔야 돼요. 밀도와 그 다음에 속도와 그 다음에 음압과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고유 음향 임피던스라고 해서 Z는 로우 C라고 한다 그랬고 얘는 V분의 P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론 시간에 고유 음향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자의 속도와 지금 보시면 밀도와 음압이 몇 배로 변했다. C는 음속이니까 음속은 별다른 말 없으면 340m/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속은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밀도와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는 입자의 속도는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고유 음향 임피던스 관계식에서 요거를 가지고 V로 풀면 V는 로 C분의 P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처음에는 처음에는 매질의 밀도와 그 다음에 음속분의 P라고 음속을 이제 계산을 했다. 매질의 이동 속도를 계산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음압이 4배가 되고 매질의 밀도가 2배가 된대요. 그러면은 V라고 했을 때 매질의 밀도가 2배가 되니까 2로우가 될 것이고 음속은 똑같이 340m/s가 될 것인데 음압이 4배로 변했다라고 해서 4P로 변했거든요. 그쵸? 원래는 로C분의 P인데 얘는 2로C분의 4P니까 계산을 하면 얘가 1이라고 만약에 얘가 K라고 하면 로C분의 P는 몇 K가 돼요? 2K가 되니까 몇 배? 2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6번에 보시면 소리와 관련된 현상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의 세기는 음압 시료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I값 계산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I는 로C분의 P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압 시료치에 대한 제곱에 음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음의 세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음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음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맞죠?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안에 못 끝나요. 소음 진동을 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푸는 거니까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소음 진동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의 세기는 시간당 면적을 통과하는 음의 에너지량을 말한다라고 했고, 도플러 효과 아까 했었는데 음원 방향으로 이동하면 고음으로 들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왼쪽에서 제가 문제 2번 풀어드리면서 도플러 효과는 소음으로부터 진행 방향 쪽으로는 고음으로 들리고 멀리 가면 저음으로 들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고음과 저음을 저희가 이게 고음과 저음을 좌우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파수라고 했거든요. 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건 진폭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에서 음원 방향으로 이동하면 고음이 나타난다. 고음이 나타나는 건 주파수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주파수를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진동수가 높아지면 고음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고음은 저음을 잘 마스킹 못하죠.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하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7번 보시면 소음의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파는 공기 등의 매질을 전파하는 소밀파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종소리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종소리 기억나세요? 종소리. 소리는 무슨 파? 종파예요. 종파. 종파이면서 종파를 다른 말로 무슨 파? 소밀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음파는 종소리 외우시고, 소리는 종파, 소는 소밀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파는 공기 등의 매질을 전파하는 소밀파로서 순음의 경우에는 그 음압이 정연파적으로 변화하며, 그것에 대응하는 순음의 경우 그 음압이 정연파적 사인파로 변화를 하며, 그것에 대응하는 공기 분자들은 진자처럼 자신의 평의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미소하게 변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파가 전달되는 것은 앞에 있는 내가 말하는 에너지가 저 뒤에까지 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공기 분자를 움직이고, 그 공기 분자가 다음 분자를 움직이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거리 감소예요. 그쵸? 그래서 진자처럼 반복적으로 미소하게 변해낸다. 읽어보고, 음의 굴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의 굴절이 뭐예요? 음파가 구부러지는 현상이에요. 그쵸? 음파가 구부러지는 건데, 주로 음의 굴절은 뭐와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온도와 풍속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읽어보시면 음의 굴절은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 땡이죠.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회절이라고 그래요. 회절. 그쵸? 그리고 굴절 정도는 파장과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뒤에 있는 설명들은 음의 회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틀렸죠? 아예? 음의 회절은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으로, 굴절 정도는 파장과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고, 음의 굴절은 음파가 구부러지는 현상으로 온도차와 풍속차에 의해서 달라진다 해야지 맞아요. 따라서 온도차에 의해서 낮과 밤에 들리는 음의 굴절이 틀리죠. 낮에는 음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상공 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끄러운 게 잘 안 들려요, 사실은. 물론 주변 배경소음도 있지만, 밤에는 온도차에 의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지표면으로 음이 내려오기 때문에 밤에 더 소리를 더 잘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속차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굴절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풍속차는 음원보다 풍속이 크다라고 하면 바람 위쪽에서는 바람 위쪽으로 불고, 풍하에서는 어디서? 지면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풍속차에 의해서도 음의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3번에 보시면 음의 간섭은 서로 다른 파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중첩의 원리, 보강간섭, 소멸간섭, 맥놀이.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간섭에 대한 것들이고요. 호이겐스의 원리는 하나의 파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어서 각각 2차적인 구면파를 사출해서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리면서 호이겐스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 굴절하고 회절은요, 이런 식으로 굴절과 회절의 정의만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 굴절이 잘 되냐라고 좀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굴절, 회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시고, 8번으로 넘어가시면 진동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량 표기 시 진동 변위는 실제 변이의 진폭을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동량 표기식 가속도는 진동시간의 시간에 대한 변화이다 라고 했어요. 진동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속도는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은 또 세크라고 하면 그래서 이 진동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속도에 대한 변화니까.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미터 퍼 세크에 세크를 한 번 더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안 진동의 전파 시 종파는 전파의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거. 종파. 이해가세요? 종파는 전파가 이동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용수철을 이렇게 흔들흔들 걸었을 때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그쵸? 앞뒤로 흔들흔들 거리면 진행하는 방향도 요거고 용수철이 흔들흔들 거리는 진동 방향도 요거. 예? 이게 종파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종소리라 그랬으니까 음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과 음이 진동하는 방향이 일치하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여기서 사람의 입이라고 하면 입이에요. 라고 소리를 이렇게 주면 얘가 에너지를 얘한테 주고 얘가 에너지를 이쪽으로 주고 얘가 에너지를 이쪽으로 줘요.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가 진동 운동을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짜 운동처럼 이렇게 그쵸? 진행 방향과 진동의 방향이 일치해요. 그 소리는 종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와 다르게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수직인 거를 말하는 거죠. 파도처럼. 파도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파도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얘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꿀렁꿀렁 거리면서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물에서 온다라고 해서 수면파, 이런 것들은 횡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종파와 횡파의 차이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4번에 보시면 집안 진동의 전파 시 표면파 진동할 때 제가 표면파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레일리파랑 너브파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전파의 방향과 집안 입자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라고 했는데 전파의 방향과 집안 입자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횡파고요. 표면파는 이건 지표면 경계면에 전달돼서 지나가는 파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횡파가 아니라 그냥 표면파는 횡파이다? 표면파, 레일리파, 러브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파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틀린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보면 이거 좀 말을 바꾸면은요. 수면파는 이렇게 바꾸셔야지 맞아요. 표면파는이 아니라 수면파는 전파의 방향과 집안 입자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설명이고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실내 소음의 평가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A라고 나왔는데 수시로 변동하는 소음 레벨을 평가하는 기본 척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SIL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앞에서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SIL이라고 하면 회화 방해 레벨이거든요. 회화 방해 레벨. 그래서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지역 환경소음의 영향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라 회화 청취 방해를 기준으로 한 레벨 값으로 회화 방해 레벨을 SIL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거는 2번이에요. 3번에 있는 NC, 4번에 있는 PNC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상 소음도의 충격음,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 발생 시간에 대한 백분류, 시간별, 지역별 등의 보정치를 조정한 후 얻어진 소음도. 뭐라고 그래요? 평가소음도라고 얘기를 하죠. 평가소음도. 등가소음도 같은 등가소음도, 측정소음도, 암소음도는 다른 말로 배경소음도라고 얘기를 하고, 측정소음도는 공정시험 기준을 통해서 이제 소음계로 직접 측정한 소음도를 우리가 측정소음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등가소음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어떤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변동소음으로 된 총 에너지를 정상소음이라고 가정을 바꿔놓은 그 소음도를 우리가 등가소음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정의를 잘 찾아가지고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변동소음의 그 총 에너지를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바꿔놓은 걸 등가소음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가소음도, 측정소음도, 암소음도는 배경소음도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 발생 시간의 백분류, 시간별, 지역별 이런 것들을 다 보정하는 것은 평가소음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1번 보시면 소음 저감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번에 보시면
흡음률은 흡음재의 소재 종류에 의존하지만 음파의 주파수와는 무관하다. 음파의 주파수와 상관 있죠. 그래서 어떤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만 차단 잘하고 어떤 흡음재 같은 경우는 저주파만 차단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크게 받죠. 니은번에 보시면 흡음재는 기공이 많고 가벼운 소재가 주로 사용돼야지만 벽면에 부착을 할 수가 있죠. 디귿번에 보시면 차음재는 기밀하고 무거운 소재가 선호된다. 질량법칙이라고 해서 차음법칙 중에서 질량법칙이라고 해서 무거울수록 또한 고주파일수록 투과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차단을 잘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번 보시면 특정 소재에 대한 음파에 투과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가 차음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투과 손실이 작다라는 얘기가 투과하는데 손실이 적으니까 투과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 가세요? 국어. 투과 손실이 크대요. 투과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투과하는데 저항이 크고 투과하는데 저항값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투과가 잘 안 된다. 차음이 잘 된다라는 뜻이요. 차단을 잘한다. 음을 차단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과 손실값이 어떨수록 우수한 차음 성능을 나타내요. 클수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을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옳은 것만 찾아야 되는데 리을번 틀렸고요. 다르게 고치면 특정 소재에 대한 음파의 투과 손실값이 커야지만 우수한 차음 성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은 좌우 길이가 길수록 보다 우수한 방음 효과를 나타낸다. 맞죠? 방음벽은요. 만약에 소리가 나는 방음원이 있으면 원과 가까워야 돼요. 그 음원과 가까워야 되고 길이가 길고 낮은 것보다는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요? 높은 게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방음벽 쳐져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짧게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쭉 연결되어 있고 높이도 어느 정도 그 아파트를 가릴 수 있을 만한 높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음벽은 길고 높이가 높은 만큼 효과가 좋다. 그 맞는 설명은 니은번,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5번이에요. 12번 보시면 도플러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음원과 청취자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고 맞죠? 가까워지면은 진행 방향 쪽으로는 고음, 주파수가 높고 그 다음에 멀리 가면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는 저음, 주파수가 낮아지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가 변한다. 주파수가 변하니까. 그쵸? 두 번째로 음원이 멀어지는 경우에 소리 진동수는 작아진다. 진동수의 다른 말이 주파수. 맞죠? 그래서 멀어지면은 반대 방향으로는 저음으로 들린다. 음원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소리의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 아까 설명드렸죠? 주파수랑 파장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쵸? 주파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음원이 멀어지는 경우에 주파수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고 그러면 작아지면은 파장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기적을 울리는 기차가 지나간 후 그 기적 소리가 앞에 들릴 때는 고음으로 들리지만 멀어지면은 낮게 들리는 이런 것들이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3번이고요. 13번 볼게요. 야외 음악당의 무대로부터 100m 떨어진 관중석에서 공연 중에 측정한 음압 레벨이 평균 95dB이었대요. SPL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SPL이 95dB이면 무대에 설치된 스피커라고 나왔거든요. 스피커가 유일한 음원이고 야외 음악당을 반자유공간이라고 분류를 한대요. 자유공간, 반자유공간 분류를 할 때는 이거는 표면적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유공간에서는 그 표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예요? 4파이 R제곱이고 반자유공간일 때는 2파이 R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자유공간이라고 나온 거는 2파이 R제곱이라고 표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음향 파워 레벨은 음압 레벨 플러스 10로그 10의 음원 방사 표면적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면 안 되잖아요. 공식 나왔는데요. 음향 파워 레벨 PWL은 음압 레벨 SPL 플러스 10 로그 어차피 10 다 지수 10이니까 표면적 S 요거 말하는 거예요. 맞죠? 공식 나왔잖아요. 단 음향 파워 레벨은 이렇게 공식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PWL은 SPL이 지금 95dB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이 S가 표면적이가 되는데 표면적에서 자유공간이면 4파이 R의 제곱을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상에서 지금 반자유공간이라고 나왔으니까 반자유공간에서는 S값 대신에 2파이 R의 제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대입하시면 SPL 플러스 10 로그 2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SPL 값이 지금 얼마예요? 95라고 나왔고 R이 얼마예요?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100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계산식 넣으면 돼요. 얘가 95데시벨 플러스 10 로그 2 파이 100의 제곱이니까요. 네, 일단 씁시다. 이렇게 100의 제곱이라고 하고 풀면 되잖아요. 95 플러스 이거 보시면은 로그 법칙에 따라서 얘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1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파이 더하기 10 로그 100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로그 법칙에 따라서 1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파이 더하기 10 로그 100의 제곱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100의 제곱이면 10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0의 4승으로 바꿀게요. 볼까요? 로그 2는 소음진동 푸실 때 로그 2 값이나 이런 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파이 한 게 0.8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0.8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0.8 대입해서 그냥 하셔도 되네요. 근데 만약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로그 2 값이 대략 0.3이고 로그 3 값이 0.5거든요. 대략적으로 로그 2 값이 0.3 로그 5 값이 로그 2가 대략 0.3 로그 3이 0.5 로그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2 곱하기 0.3이니까 대충 0.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2, 로그 3, 로그 5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로그 5, 0.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 보시면 10 곱하기 위에는 나왔으니까 얘 넣으면 되지만 안 나왔을 것을 대비를 해서 보시면 10 곱하기 0.3 그럼 얘가 대충 3이에요. 그쵸? 로그 10 로그 파이인데 파이 3.14 아니 로그 3.14 얼마예요? 대충 로그 3 하시면 돼요. 로그 3 하시면 얘가 0.5잖아요. 그쵸? 얘가 0.5고 10 곱하기 0.5 얘가 5데시벨 나오고 얘 보시면 법칙에 따라서 4 앞으로 내려와서 얘가 몇? 40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95 더하기 3 더하기 40 하시면 답 나오죠. 3, 40, 48 95 더하기 48 143 143에 관한 값을 찾으시면 돼요. 1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보시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공식 나오지 않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말고요. 공식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공식만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공식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음향 파워 레벨과 음악 레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에 보시면은 소음을 방지하는 대책 중에 소음 원 대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소음 방지하는 대책이 세 가지가 있죠. 소음 원 대책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전파 경로 대책이 있고 약간 소극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수음자 대책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음 원 대책이 아닌 거 밀폐는 소음 원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파동 감쇄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음 벽 흡음 덕트라고 있는데 몇 번이에요? 차음 벽이죠. 벽은 뭐 하는 거예요? 음이 가는 그러니까 가는 길목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음 벽 같은 경우에는 전파 경로 대책이죠. 나머지는 다 소음원 대책이에요. 그쵸? 15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층간 소음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거 저한테 이론 설명 들으신 분들은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참 층간 소음에 관련된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층간 소음에 관련된 그 법안이 신설되면서 그 층간소음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출제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외워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축되었으며 층간소음 기준에 다니는 A특성 보정을 한 데시벨로 나타나는데요. 그쵸? 그래서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음이랑 그 다음에 공기 전달음이 있어요. 사람이 위에서 위치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리는 거는 진짜 직접 충격이에요. 내가 만약에 밑에 집에서 하도 막 짜증나게 울어가지고 밑에 막 돌덩이를 막
위에서 자꾸 더 두드려요. 그건 직접 충격음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치거나 뭐 이런 음들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건 공기 전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충격음과 공기 전달음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직접 충격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소음이 내가 하루 종일 계속 다리를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내가 걸을 때 뭐 0.5초마다 한 발씩 내딛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은 변동소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변동폭에 있는 소음을 정상소음으로 환산한 등가소음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최고소음도 그리고 낮과 밤에 왜냐하면 낮보다 사람이 예민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밤에도 소리가 잘 들리고 아까 음의 굴절에 따라서 낮에는 위로 올라가지만 밤에는 지표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감각적인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수면 시 수면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간이라고 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이라고요. 얘는 5분간 등가소음도. 공기 전달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이거는 규칙성이 없어요. 다른 배출화용 기준은 뭐 50, 55, 60, 65 뭐 이러거든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43, 38, 57, 43에서 5 빼면 있다. 52, 45, 40. 얘만 외우면 되겠다. 얘만. 그쵸? 앞에 있는 주간만 외우시면. 근데 지금 이번에 시험제 나온 거 요걸로 나왔거든요. 위에 있는 거. 근데 여기 세로만 외우시면 여기서 5씩 빼주면 돼요. 야간에. 그쵸? 43에서 5 빼면은 38. 그 다음에 57에서 5 빼면 52. 45에서 5 빼면 40. 그러니까 주간만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우시든 다 외우시든 똑같을 것 같은데 앞줄만 한 줄 외우면 뒤에 거는 야간은 외우기 쉽잖아요. 요거 다 물어볼 확률보다 제가 보기에는 얘만 물어볼 확률이 더 커서 시험 문제에 얘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환경공학을 공부를 하시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 법도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법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다 외우세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난 진짜 외우기 싫다. 근데 포기하기 전에 그냥 한 줄이라도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위에 것만 보세요. 위에 게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래도 적어도 위에 거는 보시고요. 제가 이것도 또 질문을 계속 하실까봐 써드렸으니까 근데 층간소음도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데시벨이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법제청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거 외워서 푸셔야 되니까 직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얼마지? 43, 38 뭐 물어봤어요? 주간, 야간 다 물어봤잖아요. 그쵸? 5dB씩 차이 나는 걸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다 5dB씩 차이가 나네요. 어쩔 수 없이 43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주간 43dB, 야간 38dB. 정답은 2번이고요. 맞죠? 뒷장으로 넘기셔서 16번에 보시면 음의 크기 레벨, 라우디니스 레벨이라고 해서 LL이라고 쓰고 음의 크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의 크기 레벨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감각적인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음의 크기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감각적인 음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쓰는데 몇 헤르츠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1데시벨을 1폰이라고 해요. 1폰을 몇 헤르츠를 기준으로 해서 1000헤르츠예요. 무조건. 그쵸? 수능 1000헤르츠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1데시벨의 크기를 1폰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헤르츠에서는 60데시벨이다 그럼 60폰이에요. 맞죠? 1000헤르츠에서는 60데시벨에 해당하는 값은 60폰이라고 쓸 수 있고 40데시벨이다 그러면 40폰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헤르츠가 주파수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발생하는 그 소리랑 달라진단 말이에요. 데시벨의 소리와 폰의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갖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뭐예요? 자기가 듣는 그 소리가 데시벨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등감각 곡선이잖아요. 그쵸? 등청각 곡선. 두 번째로 그래서 1번은 100Hz가 아니라 1000Hz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손이 2배 증가하면 폰은 10폰 증가한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쵸?
폰에서 50폰이랑 예를 들어서 60폰이 있대요. 몇 폰 차이가 있죠? 10폰 차이가 있죠? 이거를 제가 10폰 하지 말고 10 곱하기 몇 폰? 1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들리는 거는 2의 1승배 크게 들린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즉 정확하게 말하면 10 곱하기 n배의 차이가 있으면 소리는 2의 n배 크게 들려요. 만약에 70폰짜리랑 90폰짜리랑 있대요. 몇 폰 차이가 있죠? 20폰. 그러면 10 곱하기 몇 폰? 2폰. 그럼 몇 배 크게 들려요? 2의 2승배 크게. 즉 4배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손이 2배 증가, 손이 2배 증가하면 폰은 10폰 증가한다? 이거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2번 설명 맞는 거는 2번이고 일단 수능 40폰은 1손이라고 하며 음의 감각량 60폰은 1손이라고 하며 아니죠. 수능 몇 폰은 40폰은 1손이라고 하고 음의 감각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틀렸고 60폰과 같은 크기를 갖는 음은 6손이래요. 맞나? 계산해야 되겠네. 그쵸? 손을 폰으로 환산하는 거 이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손은 2의 10분의 폰 마이너스 40.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위에 있는 3번 설명 보면 수능 40폰에 해당하는 게 몇 손이에요? 1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40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폰을 60폰의 크기와 같은 것을 손으로 환산하여라 라고 하면 6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2의 10분의 60 빼기 40. 그러면 이제 얼마지? 60에서 40 빼면 20. 2의 2승. 얼마죠? 4손. 60폰은 몇 손이에요? 4손이에요. 6손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음의 크기 레벨과 음의 크기와 손과 폰에 대한 정의와 손을 폰으로 환산하는 거, 폰을 손으로 환산하는 게 다 나왔거든요. 이 문제 한 문제에. 이 문제가 이 뭐였더라? 손이고 폰이고 다 들어갔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소음준동 다시 찾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거 폰을 손으로 환산하는 이 공식은 얘만 가지고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얘만 가지고. 아시겠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17번 볼게요. 17번. 얻은 지점에서 기기에 대한 음압 레벨이 하나가 80dB, 자동차에 대한 음압 레벨이 70dB,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음압 레벨이 50dB이래요. 총 음압 레벨을 구하시오. 뭐 구하라는 얘기죠? 소음의 합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압 레벨이 하나가 80dB, 자동차에 의한 게 70dB, 바람에 의한 게 50dB인 경우에 소음의 합 구하라는 얘기인데 소음 합 구하는 공식 10 로그 10의 10분의 L1 플러스 10의 10분의 L2 플러스 10의 10분의 L3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얘가 80dB, 뭐 72dB, 75dB, 뭐 얘가 70dB 이렇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제가 근데 이거 소음의 합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dB 이상의 차가 있는 소음은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80dB, 70dB, 10dB 차이 나죠? 80이랑 50은요 30dB 차이 나요. 얘랑 봐도 20dB 차이 나거든요. 10dB 이상의 차가 있으면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0dB 이상에 있으면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쵸? 계산하면 이거 계산식에 여기다 넣어서 10에 80, 그 다음에 10에 70, 10에 50 해봤자 80.4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10dB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80dB에 가까운 수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린 이유는 80, 70, 50으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72dB과 75dB는 더해줘야 되잖아요. 3dB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푸실 필요 없이 큰 소리는 작은 소리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나는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 80dB에 가까운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18번에 보시면은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방진 재료 중에서 금속 스프링이 있어요. 그쵸? 금속 스프링 다른 말로 뭐 코일 요수철 이런 말도 쓰는데 온도나 부식 등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가 장점이라
금속 스프링을 방진 재료로 사용을 하면 수명이 조금 긴 편이에요. 방진 재료 중에서. 그 다음에 감쇄가 거의 없으면 공진되면은 전달률이 당연히 공진되면 전달률이 커지고 차징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진동을 차단하는 그런 차징률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요. 고주파 진동의 차진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고주파 진동의 차진을 잘하는 거는 뭐예요? 방진고무예요. 방진고무. 금속 스프링은요 저주파 차진해요.